일론 머스크, 4달 중국 방문 계획. 리창 총리와 만남 모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르면 다음 달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리창 신임 중국 총리와의 만남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머스크의 정확한 방중 시기는 리 총리와의 만남 가능 여부에 달려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테슬라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최대 생산 시설이다. 리창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상하이시 당서기를 지내며 현지 테슬라 공장 건설과 개장을 관장했다. 머스크의 방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면임을 확정한 후 처음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2020년 1월 초로 당시 그는 상하이 공장 행사 도중 무대 위에서 흥에 못 이겨 춤을 춰 화제를 낳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중국의 세계 인터넷 콘퍼런스 같은 행사에 화상으로만 참석했다. 리창과 머스크는 2019년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개장식에서 만났다. 2020년에는 머스크가 화상회의에서 당시 상하이시 당석이었던 리창에게 팬데믹 기간 현지 공장의 가동을 지원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머스크의 이번 방중은 중국이 3년간의 코로나19 방역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고자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려고 구애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리 총리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앞장서 지휘하고 있으며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외국 기업 총수들을 향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기트럭 스타트업 니콜라 1억 달러 규모 긴급 유상증자 추진. 미국 전기트럭 스타트업 니콜라가 신주 발행으로 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CNBC가 보도했다. 니콜라는 이번 자금 조달 계획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1억 달러어치 주식을 발행해 공모에 나서는 것이다. 시티그룹은 여기서 추가로 1,5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 니콜라는 만약 이번 공모에서 1억 달러 조달에 실패할 경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니콜라에 따르면 회사는 익명 투자자와 선도 주식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 공모 금액이 1억 달러 미만일 경우 해당 투자자가 나머지 주식을 공모가로 매입하기로 동의했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니콜라는 이번 공모에서 1억 달러를 매입할 계획이다. 니콜라의 현재 시가총액은 5억 527만 달러로 니콜라는 이번에 시가총액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유상증자하는 것이다. 이 같은 증자 발표에 니콜라 주가는 폭락했다. 니콜라 주가는 30일 정규장에서 6.67% 하락해 1.40달러를 기록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 7.14% 추가 하락했다. 니콜라의 주가는 올 들어 이미 35% 폭락했다. 니콜라는 2022년에 258대의 전기 트럭을 생산했다. 올해는 약 250에서 350대의 전기 트럭을 생산할 전망이다. 니콜라는 현재 2억 3,340만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약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99 애플워치, 원가는 $100. 천문학적 수익 비결. 미국 애플의 최신 애플워치는 부품 원가가 얼마일까?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전자기기 분해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포멀하우트 테크노솔루션즈와 함께 2022년에 출시된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8세대 모델을 분해 조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5%였다. 애플이 하드웨어 제조사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수익을 내는 비결이었다. 니케이는 애플이 2022년 출시한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8세대 모델과 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 2세대 모델을 분해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애플워치에 쓰인 모든 부품의 원가는 약 $100로 판매가 $399에서 차지하는 원가율은 25%였다. 에어팟의 추정 부품 원가는 약 $54였다. 판매 가격 대비 비중은 약 22%다. 애플은 예전부터 스마트폰 아이폰의 가격이 부품 원가와 비교해 엄청 비싼 것으로 유명했다. 예컨대 작년 나온 아이폰 14 프로는 부품 원가보다 제품 판매 가격이 2배였다. 반대로 말하면 부품 원가 비중이 50%였다.
니케이는 스마트폰에서는 출하량 기준 점유율에서 한국 삼성전자에 밀리고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업체에도 밀리는 애플이지만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에서는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엄청난 수익을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홍콩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스마트워치 점유율은 애플이 30%로 2위 삼성전자보다 약 20%포인트 차이로 1위였다. 출하량은 4천만 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무선 이어폰에서도 2021년 26%의 점유율로 1위이며 연간 약 8천만 대를 출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량이 아닌 금액으로 하면 애플워치의 점유율은 보다 압도적이다.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애플의 점유율은 60%다. 애플워치 본체를 분해하면 바닥부터 차례대로 심박수 측정용 센서 메인 기판, 진동 모터와 배터리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4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메인 기판은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저장 장치가 일체형인 구조다. 에어팟은 본체를 열면 자체 설계한 무선 이어폰용 H2 반도체를 탑재하는 메인 기판이 보인다. 충전 케이스에도 애플이 설계한 제어용 반도체가 탑재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각 부품의 생산 국가별 구성비다. 애플워치는 미국 기업 비중이 35%로 한국을 앞질렀다고 니케이는 보도했다. 에어팟도 미국 기업의 부품이 약 20%로 1위였다. 구글, 바드 AI 기술에 집중. 어시스턴트 팀 재편. 구글이 지난주 미국과 영국에서 테스트를 시작한 인공지능 챗봇 기술 바드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상 어시스턴트 부서를 재편하고 주요 업무를 바드 지원 및 통합으로 전환했다. 퇴사한 젠창마오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링 부사장 자리는 결제 부문을 감독하던 피유시 란잔으로 대체했다. 바드팀 엔지니어링은 아마르 수브라마냐 구글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이끈다. CNBC는 CC 샤오 구글 어시스턴트 사업부 부사장이 어시스턴트와 바드팀에 대한 변경 사항이라는 제목의 메모를 직원들에게 발송하면서 이 같은 조직 변경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CC 샤오는 이 메모에서 새로운 AI 챗봇 기술인 바드를 지원 및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AI 기술을 사용하는 가상 비서 애플리케이션이다. 스마트폰,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디스플레이 및 차량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새 챗봇 기술인 바드를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2 준비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체제의 차세대 버전을 준비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윈도우 센트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웹과 보안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윈도우 플랫폼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1년 중단한 윈도우 코어 OS의 계승 프로젝트인 윈도우 코어 PC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윈도우 코어 OS는 OS를 경량화하고 업데이트를 더 빠르게 하며 새로운 폼팩터에 맞춰 레거시 PC 앱 호환성 대신 모듈식 UWP를 탑재하는 프로젝트였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나 접이식 화면 노트북이 윈도우 10X 탑재 대상으로 알려졌었다. 윈도우 10X로 추정됐던 이 개발 프로젝트는 수년의 개발과 수개월의 내부 테스트를 거쳤지만 결국 취소됐다.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2를 출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윈도우 코어 PC 프로젝트는 이전 프로젝트와 달리 기존 데스크탑 앱 환경인 윈32 앱과 기본 호환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폼팩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듈식으로 구축돼 하드웨어 변경에도 유연하게 변형될 수 있다고 한다. 현 윈도우 11과 차이점은 상태를 분리한다는 점이다. 안드로이드 OS처럼 사용자와 타사 앱에 접근할 수 없는 읽기 전용 파티션을 도입하고 더 빠른 업데이트와 더 안전한 플랫폼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의 윈도우 11은 상태를 분리하지 않고 전체 시스템에 쓰기 가능한 단일 파티션에 설치된다. 시스템 파일과 사용자 데이터, 프로그램 파일을 모두 같은 파티션에 저장한다. 윈도우 코어 PC는 OS를 여러 파티션에 분할해 설치하게 된다. 이는 크롬북 기기처럼 안정적인 시스템 재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윈도우 코어 OS는 기존 윈도우에 얽매이지 않고 처음부터 재구축한 프로젝트였지만 윈도우 코어 PC는 기존 윈도우 플랫폼을 분해하고 구성 가능한 모듈로 구성한다. 그 덕분에 레거시 앱과 환경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 윈도우 센트럴은 현재 개발 중인 새 윈도우는
교육용으로 설계돼 오피스 앱만 실행하는 버전이며 내부 초기 테스트에서 윈도우 11 SE보다 60에서 75% 더 작은 규모라고 전했다. 또한 애플 실리콘처럼 윈도우 코어 PC에 최적화된 실리콘을 개발하고 있다. AI 기능에 집중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직적으로 최적화하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개발 중인 일부 AI 기능은 디스플레이의 콘텐츠를 분석하고 현재 보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혹은 앱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별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미지 내 객체와 텍스트를 식별해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쉽게 복사해 다른 곳에 붙여 넣을 수 있다고 한다. 윈도우 센트럴은 윈도우 코어 PS의 출시 시점을 2024년일 것으로 전망했다.